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의 품격. 오늘에 충실해라.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명확히 보이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절반 정도가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병원 침상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환자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오늘에 충실하라는 윌리엄 오슬러경의 말을 실천에 옮기기만 했어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잠들기 전까지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저자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짐이 너무 버겁더라도 밤이 올 때까지라면 누구나 참아낼 수 있다.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동안이라면 이겨낼 수 있다. 해가 지기 전까지라면 기분 좋게 참으면서 아름답고 순수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삶의 전부이다. 그렇다.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다양한 종류의 걱정에 대처하는 법. 나는 6명의 충실한 하인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그들이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이름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이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걱정에 대처하기 위해 문제를 분석하는 3단계를 완전히 터득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을 확인한다. 둘째, 사실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한다. 너무 뻔한 말로 들리는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가르쳤고 이 방법을 사용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일상을 지옥같이 만드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당신과 나 역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우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맞닥뜨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졸이고 안다라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감정을 생각과 분리시켜 사실을 올바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 걱정을 할 때는 감정이 우위에 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처한 문제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사실을 올바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려고 할 때 다음의 2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척한다. 이렇게 하면 증거에 대해 냉정하고 공정한 시각을 갖게 해준다. 둘째, 나를 걱정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수집할 때 나는 때때로 반대 입장을 가진 변호사처럼 행동한다. 다시 말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사실들, 내 바람과 상반된 모든 사실들, 내가 될 수 있으면 보고 싶지 않은 사실들을 모두 수집하려고 애쓴다. 그런 다음 내 입장과 상반되는 입장을 둘 다 기록해 본다. 그러면 대개 이 2 극단적인 입장의 중간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결정을 명확하게 내려서 걱정을 없애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서 신경쇠약증에 시달리고 몹시 고단한 시간을 보낸다. 명확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걱정의 50%는 사라질 것이고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기만 해도 다시 40%의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면 걱정이 90%는 사라진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적고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는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 뒤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결정하고 실행할 일만 남았다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과 관심은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의 말은 일단 사실들을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라는 것이다. 다시 생각하기 위해 멈추지 말고 더 이상 걱정하거나 결정의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불신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된다. 걱정하는 습관이 당신을 넘어뜨리기 전에 그 습관을 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소한 일에 안달복달하지 마라.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할 사소한 일들로 인해 스스로의 행복을 망치지 마라. 이 말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은 사소한 일에 집착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이 어떻든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한다. 그러고 나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린다.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을 살면서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겪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그렇게 됐으니 그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선택할 수는 있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고 적응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결국 신경쇠약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현명한 충고를 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어떤 불행이 닥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단지 환경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한다.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다. 지옥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이나 불행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조건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를 언제까지라도 지켜줄 강한 내적인 원천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강하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이나 글은 빼놓지 않고 모두 읽었다. 그 결과 내가 알게 된 걱정에 관한 최고의 충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구절을 소개하겠다. 이 구절을 세면대 거울에 붙여놓고 세수를 할 때마다 읽으며 마음속 걱정을 씻어내기 바란다. 주여 제게 허락해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걱정하는 습관이 당신을 쓰러뜨리기 전에 그것을 버리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을 기억하라.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피할 수 없는 것과는 협력하라. 인생을 바꿔놓을 한 문장. 생각의 중요성. 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이 알게 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내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생각의 중요성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우리의 정신 자세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미국 철학자이자 시인인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외에 달리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렇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두려운 생각을 하면 두려워질 것이다. 병에 걸릴까봐 근심하면 병에 걸릴 것이다. 실패를 생각하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고 피할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로 알려진 노먼 빈센트 필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바로 당신이다. 지금 내가 만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진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가? 그런 게 아니다. 인생은 그처럼 간단하지 않다. 다만 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관심과 걱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관심은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차분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인 반면에 걱정은 쓸데없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다. 나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은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정신 자세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외부 환경이나 조건들은 거의 상관이 없다. 내가 반백년 살면서 삶이 조금이라도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라는 사실이다. 에머슨이 자기 신뢰라는 글에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 정치적인 승리, 수익의 증가, 질병의 회복, 절교한 친구와의 화해, 그 밖에 다른 사건들이 당신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좋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 것이다.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마라. 절대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정신 자세를 기르려면 기분 좋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라. 우리가 가진 잠재성을 볼 때 우리는 겨우 절반만 깨어있는 셈이다.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자원의 극히 작은 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소유했으면서도 그것을 습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과 나도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 1초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걱정하지 말자.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어떤 것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정확히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유전학에 따르면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의 결과다. 당신이 물려받은 이 염색체에는 당신의 유전적 특질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각각의 염색체 안에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유전자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직 하나의 유전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무섭고도 신기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당신은 그동안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이다. 그 점을 기쁘게 생각하라. 자연이 당신에게 선물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예술은 자서전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노래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모습만 그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 환경, 유전 염색체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당신 자신의 정원을 가꾸어야 하고 인생이라는 관현악단에서 당신이 가진 악기로만 연주해야 한다. 에머슨은 자기 신뢰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좋든 싫든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며 자신의 작은 땅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옥수수 하나도 수확할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르는 때가 있다. 자기 안에 내재된 능력은 자연에게 없던 새로운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며 직접 해보지 않고는 그 자신도 알 수 없다.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정신 자세를 기르려면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지 말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라.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임을 명심하라. 여기까지의 말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의 품격에 나온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의 품격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스트레스와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자기관리와 도덕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는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한 방법과 청중을 사로잡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장,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에 대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자기관리의 품격을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